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직전입니다만 애플이 0.24 하락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장중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따라잡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애플 시총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크게 차이가 없죠.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종목은 상승하는 반면에 오늘 테슬라가 2.9%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주 브로드컴이랄지 이런 종목군들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뉴스까지도 좀 나오고 있네요. 장 후반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영내 좀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오늘 12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제 이 인플레이션 지표로 인해서 이 연준의 다음번 조치가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걸로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대변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시장 보게 되면 잠깐 이거 보시죠. 핀지닷컴 가보게 되면, 물론 지금 현재는 장중 하락을 보였다가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다우나스닥, S&P 다 같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시장은 좀 혼주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흐름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는 지금 이제 핵심 인플레이션 전월 대비해서 0.3% 오른 걸 나왔죠. 시장 예상은 0.2였거든요. 0.2%인데 이제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온 거죠. 뭐 다른 것도 실제 예상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오면서 물가가 지금 뭐 쉽게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죠. 이 도표도 보게 되면은, 자, 11월까지는 0.1%였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좀 높아지는 0.3%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 노레타 메스터 이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말했고, 이번 이제 CPI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고,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CPI 보고서에 좀 실망했습니다만, 낙폭은 좀 축소를 하고 있다는 점. 이제는 미국 시장도 이제 어닝 시즌,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뭐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 정도 되겠는데, JP 모건이랄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적에 대해서도 밑단에 이제 외신 기사를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잠깐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이 대형은행의 4분기 실적이 이 순이자 마진 좀 압박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크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높이를 좀 낮추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네요. 이 JP 모건 체이스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좀 감소할 것이다. 일회성 비용이 좀 크게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5% 하락 마감했죠. 자, 이번 새벽 5시에 끝났죠, 이것은요. 네, 이제 5시 이후에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5시 이후에 보게 되면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이렇게 장중 미국 시간으로 이제 12시 이후부터는 낙폭을 좀 축소했다는 점, 요 점을 좀 감안해서 봐야 할 것 같고, 자, VIX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거의 뭐 보합
정도 약보합 보합 오르락 내리락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변동성이 이랬습니다. 네, 아래 꼬리가 쭉 긴 음봉을 좀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을 끊었습니다만 거의 뭐 모양새가 비슷하죠. 원달러 환율 1315원대로 끝났고요. 또 10년물 국제금리는 4% 아래로 내려앉았네요. 3.97%를 기록했고 반도체 ETF는 강보합 정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72.35달러 크게 변동이 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P 500 매물 한번 보시죠. S&P 500 매물 보시죠. 약간 이게 지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그림이. 근데 이제 뭐 퍼센트는 약간 틀리지만은 거의 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 애플 시총을 좀 따라잡기도 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브로드컴 뭐 이런 기업들 실적 잘 주시하겠죠. AMD나 이제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좀 혼조세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세일즈포스가 2.89, 서비스나우 등등이 상승세가 좀 양호했습니다. 금융주는 뭐 계속 최근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테슬라가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미국의 통신주 하락, 넷플릭스가 3%대 상승.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입니다. 유틸리티가 좀 오늘 좀 많이 빠져 있네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외신 기사 몇 거 좀 보겠습니다. 외신 기사. 지금 이제 미국도 이 머니마켓 펀드 MMF에 한 6조 달러 현금이 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이 전략가인 이제 조셉 칼리시라는 사람이 뭐 MMF에 현금이 많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선전일 뿐이다. 이런 이제 MMF가 갑자기 이제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얘기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이 40년 동안의 MMF 데이터를 보게 되면 3번의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요때 22.2%, 그 다음에 35.4%, 그 다음에 10.5%인데 이건 이제 IT 버블 때예요. IT 버블이 이후에 이 현금이 이제 주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요때 주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자금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는 요 정도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MF 자금은 어떤 강력한 위기가 있을 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죠. 그러니까 즉 기회는 다들 좋다고 할 때가 기회가 아니란 거죠. 자, 비트코인이 장중에 2년 이래 최고치인 49,000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이제 데뷔를 하면서 말이죠. 49,000달러 갔다가 이제 46,000달러 정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도 동반 상승했죠. 이더리움 ETF는 올해 5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관련주인 뭐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주가는 내렸다고 그래요. 어제 우리 시장도 이런 이제 이 현물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서 관련주들 상승이 컸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주가 좀 하락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그 노조 요구에 응답하면서 미국 내 공장 임금 인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와 있는 소식이네요. 자, 엔비디아 소식도 보시죠. 엔비디아가 인도의 최대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중에 하나인 요타, 여기가 지금 엔비디아 AI 칩
주문량이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 3월까지 5억 달러의 엔비디아 H100, 그 다음에 GH200 칩 16,000개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엄청난 거죠. 지금 미중 간에 이제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이 중국의 수요가 다소 억제되고 있는데 인도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그렇다면 최근 우리 시장에 이런 이제 AI 칩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뭐 SK 하이닉스는 저점대에 올랐습니다만 옵션 만기일 때문에 어제 막판에 이제 금융 투자가 현선물을 매도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됐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일단 AI 칩 관련된 반도체주는 계속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물론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가격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주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여기에다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실적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뭐 계속 튀어오르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그 최근에 기관 순매도, 그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 이런 게 이제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죠. 특히 어제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이 영향도 상당히 좀 컸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십시오. 뭐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요. 5일선 밑에서 주가가 약하게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이런 흐름이니까 종목 자체들도 대부분 좀 약한 거죠. 반면에 어떤 이제 일회성 혹은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카카오 관련주가 그런 흐름 보였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해서 크게 오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거래량을 좀 수반하면서.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시총 1, 2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지수 자체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각 섹터, 관련주, 테마주들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급상 금융투자 기관의 이제 금융투자가 종가에 이제 현선물 이제 순매도를 보이겠죠. 외국인은 이제 계속 장중에도 현선물 좀 매도를 좀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가질 못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 모습이죠. 선물 시장은 연일 뭐 외국인은 팔아두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어제 한 3% 가까이 장중에 오르다가 이제 종가는 1.87%로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 뭐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주 소고장 올랐고요. 반면에 CXL 관련주, 뭐 네오셈 등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도 급락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시총 상위 종목 2차전지 관련주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참고로 어제 2차전지 ETF 중 시총이 가장 큰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정기 변경일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2차전지 관련주의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카카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카카오 관련주 일단 뭐 낙폭 과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 경영 쇄신을 내놓으면서 이제 이미지가 좀 제고되고, 최근에 또 플랫폼이 좀 부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기관의 순매수, 이 부분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물론 이제 리포트 영향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재평가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연기금도 순매수 들어오고, 일단 어제 거래가 상당 부분 좀 들어왔다는 점. 이 거래가 좀 들어온 종목군들, 그다음에 수급이 좀 받쳐주는 종목군들, 뭐 일시적으로 눌림목 있더라도 조금 더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죠. 잘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이재용 회장이 6G 초격차 주문 얘기하면서
기존에 이제 5G 관련 통신 장비, 부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장에서 좀 크게 올랐었죠. 뭐 가상화폐 얘기는 앞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뭐 두나무 관련주랄지 뭐 이런 것들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옵션 만기일도 끝났고, 자 미국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외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실적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어떤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대응 자체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로 압축. 물론 실적 좋은 종목들은 미리 지금 다 올라 있습니다. 네, 올라 있죠 대부분. 그 다음에 어떤 관련주로 부각된, 그러니까 연말 연초의 어떤 정책, CES,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다 주가에 기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좀 배트를 좀 짧게 잡거나 본인이 정한 어떤 매매 원칙을 좀 준수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11월부터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뭐 오른 종목이 있으니까 올랐다고 해요. 미국은 뭐 두어 달 올랐지만 우리 시장은 오르긴 한 것 같은데 별로 오른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그동안 내가 뭐 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여기서부터는 조정받게 되면 또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매매 원칙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장 외국인 순매매 종목 보시죠.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순매수했네요. 기관 카카오뱅크 순매수했죠. 연기금도 카카오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에코프로, 기관도 에코프로하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밑단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개별 종목이 많이 포진됐지 않습니까? 뭐 실제 이게 외국인 순매수인지 아니면 CFD 매수인지 잘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사모펀드는 LNF, 아난티, 에코프로 등을 순매수했네요.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자, 뭐 우선주, 뭐 특이 종목,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9.38% 상승 마감했죠. 대한해운. 그러니까 저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미국 그 유조선인가 납포했다는 소식. 네, 이 소식에 이제 다시 이런 해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코스닥은 뭐 이런 개별 종목군들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이제 오늘 일정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셀트론 합병 신주 상장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요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델타 에어라인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오늘 장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